억대 연봉. 이 말만 들어도 뭔가 성공한 느낌이 확 들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돈이 미국에서는 더 이상 재정적인 안정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흔히 성공의 척도로 생각하는 이 6자리 숫자 소득이 어떻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한 돈으로 바뀌어버렸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연봉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벌면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하시죠? 네,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미국의 큰 도시에서는 연봉 10만 달러가 부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 수준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오늘날 수많은 미국 중산층이 겪고 있는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이 버는데 왜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그건 바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예산을 엄청나게 쥐어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볼 텐데요. 이건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보육비부터 시작해서 정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 숫자 좀 보세요. 6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정말 믿기 힘든데 미국 부모님들 10명 중 거의 7명이 자기 소득의 20% 이상을 오로지 아이 돌보는데, 그러니까 보육비로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버는 돈의 5분의 1이 그냥 아이 맡기는 비용으로 나간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 가계 예산표를 보면 문제가 훨씬 더 와닿으실 겁니다. 물론 집값이나 세금도 부담이 크죠. 그런데 여기 이 엄청나게 큰 조각 보이시죠? 이게 바로 보육비입니다. 미국 30개가 넘는 주에서 1년 보육비가 10,000달러가 넘어요. 이건 사실상 월세를 하나 더 내거나 주택담보대출금을 하나 더 갚는 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죠. 이러니 나머지 모든 것에 쓸 돈이 거의 남아나질 않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재정적인 완충장치 같은 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통계가 바로 그 증거예요.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갑자기 차가 고장나거나 아파서 500달러, 한 65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할 때 그 돈을 낼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버는 것 같아도 현실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엄청난 압박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니겠죠. 수십 년에 걸쳐서 경제 구조가 차근차근 변해왔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60년대와 오늘날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을 보시면 과거에는 아빠 혼자 벌어도 충분히 집 사고 아이들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오늘날은 어떤가요? 맞벌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고요. 직장은 언제 잘릴지 모르게 불안하고 모든 물가는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1979년이에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더 열심히, 더 효율적으로 일해서 생산성은 쭉쭉 올라갔는데 이상하게도 월급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생산성과 임금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열심히 일한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기 시작한 거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2000년 이후에 실질 임금은 20%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집값은 120%, 대학 등록금은 무려 175%나 폭등했습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이나 학비 같은 정말 기본적인 생활비가 오르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져 버린 거죠. 이런 역사적인 변화들이 결국 뭘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오늘날 미국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따라야 하는 새로운 경제의 규칙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예전처럼 안정적인 직장, 평생 직장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주던 노조의 힘은 계속 약해졌고 2,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용 보장도, 혜택도 없는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죠. 이건 결국 사회 전반의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뭘까요? 2024년 기준 미국인들의 신용카급이 총액입니다. 역대 최고치예요. 이게 뭘 보여주겠어요? 제자리 걸음인 월급과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
그 사이의 간극을 수많은 가정이 빚으로 메우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의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임금 정체의 역사, 그리고 불안정한 고용 시장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오늘날의 중산층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소득이 얼마냐 이런 숫자로만 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100개 중에 무려 4분의 1에서 연봉 1억 원으로는 세 식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정적인 집, 아이 양육,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 이런 중산층의 삶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억대 연봉이라는 타이틀이 현실의 무게 앞에 얼마나 힘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현실을 다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봉이 과연 얼마여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과정이 우리 각자의 재정적인 현실과 미래를 더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